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는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부실한 실적을 발표한 데 비해서 애플은 또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 일단은 상승세 속에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후반부 들어서 좀 많이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매수를 하고 있었던 기관이 매도로 전환한 점이 큰 요인으로 현재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개인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꾸준히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 스위치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베이시스가 점차 약화가 되고 있죠. 이에 따른 영향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 증시 앞서 뉴욕 증시의 상승 훈풍을 받으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한 상태고요. 그리고 뉴욕장 마감 후에 발표된 애플의 호실적 발표에 애플 효과도 나타났지만 현재는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 전기전자주들도 아직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 오른 174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6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752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폭을 축소한 상태, 현재는 1744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5일 이동평균선마저 뛰어넘으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개인은 매도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343억 원, 기관은 여기에 더해서 393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1,600억 원 넘는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2포인트 내리면서 49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2포인트에 출발했지만 기관이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 약보합권 나타나면서 49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개인만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388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00억 원 넘는 물량, 외국인이 34억 원 정도 소폭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작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2원 20전 내린 1203원 5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그리고 결제 수요가 나타나면서 1,200원대 아래로 밀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효과로 IT주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인데요. 현재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 테크윈만이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고요. LG전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파란불을 켜놓으면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철강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중국에서의 철강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2.6%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4.5%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상에 있는 비철 금속주들도 1%에서 4%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철강 금속주들이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석유화학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LG화학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는데요. LG화학이 4% 급등하고 있고요. 호남석유가 3.7%, 한화케미칼 여기 3% 오르면서 석유화학주들이 빨간불을 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불어온 훈풍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인데요. 2차 전지주들 LG화학의 신고가 행진에 함께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1% 오르고 있고요. 파워로직스가 2.6%, 에코프로가 1% 오르면서 2차 전지주들 아직까지는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네, 2시 구간 현재 전강 후약장이 펼쳐지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축소한 상태, 코스닥은 약보합권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0.4% 오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0.4%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거래소 쪽,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오늘 시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1750선 중반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승폭 많이 축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개장 초에 강하게 출발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다소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뉴욕 증시가 원자재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가 장중에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상승 반전된 점이 오늘 국내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도 현물 매수를 재개한 가운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제외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되면서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시장 여전히 유럽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안도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고요. 특히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의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틀 연속 한번 저희가 상승했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건설업종,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에 그치는 듯한 그런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건설업종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늘 2시에 그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책들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그 일련의 변화들이 단순히 그 규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DTI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한다고 해서 국내 건설주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건설주들도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따라서 좀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등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DTI를 푼다고 하더라도 결국 빚내서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인 좀 하락 압력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국면이고요. 따라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조정 국면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 건설주에 접근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 정부의 이제 규제 완화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종목과 업종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과거 패턴을 살펴보더라도 그 DTI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서 오히려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던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이제 성급하게 부동산 규제 완화를 풀 경우에는 향후 그 가계 부실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 손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정부의 대응책을 예상해서 좀 주식을 건설주들을 샀던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이제 오늘 정도 해서는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계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도 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정리되어야 하는 그런 시련의 계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는 적절한 투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피력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좀 필요하겠죠. 투자 전략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하자라는 전략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부품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IT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과 증권업종이 지금 국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지 중심의 대우증권과 키움증권, 현대증권 등이 상당히 매력적인 지금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의 추세 상승 국면을 전망하고 일단 증권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순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조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향후 투자 전략까지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IBM 실적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는 시장의 반응이 좀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고 조금 전에 원상필 연구원과 얘기했을 때에도 또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국내 시장 상승 추세로 본격 갈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인텔, IBM, 애플 이렇게 이어지는 IT 업종의 실적 발표가 오늘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때의 흐름, 1분기 실적 발표 때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애플 같은 경우가 매출과 이익을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켰다는 점, IBM에서 하나 빠졌었던 그 매출까지도 만족시키는 그런 실적이 나와서 오늘 우리 시장에 좋게 또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 22일에 실적 발표하는 MS하고 이제 실적이 또 비교가 되겠고요. 또 실적하고 더불어서 시가총액도 또 항상 비교가 되죠.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이런 모습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애플이 역시 오늘 한국 시장의 상승 추세에 재진입하는 그런 모습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실적 발표한 골드만삭스도 시장을 끌고 가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평가가 또 나오고 있고요. 파생 상품 관련해서 사기 혐의 벌금 5억 달러 같이 일회성 요인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기대치 정도는 충족을 시켰다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고요. PER 8배 수준의 저가 메리트, 주가가 싸다 이 얘기죠. 저가 메리트도 또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주가 흐름만 살펴보면 어제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가 한 2% 정도 상승한 정도인데 시초가나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었죠. 결국에 5%짜리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 역시 증가 추세에 이어지면서 불안한 흐름의 마무리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금융주 쪽이 계속 불안해 왔었는데 골드만삭스 같이 저런 모습이 나타남으로 해서 애플이 시장은 이끌었지만 골드만삭스가 좀 뒷받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 지표상으로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어제는 기업 실적이 긍정적 흐름을 이끄는 데 성공한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실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았는데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긍정적입니까? 그렇죠. 이번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예전하고 비교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내용면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펀드멘탈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이죠. 오늘 신고가 종목 숫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한 20여 개 종목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현대제철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중소형주 쪽에는 웅진코웨이나 이수화학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숫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 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업종 강세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제철이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 쪽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강세하고도 좀 연관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철강 업종은 예전부터 말씀드려오기를 가격 상승 요인이 8월 전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저렇게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제품 가격 상승하고 더불어서 주식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정책하고 연관져서 생각하기보다는 펀더멘탈적 요인으로 좀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하반기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29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참고적으로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두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치를 충분히 넘어선 실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긍정적인 향후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화학회사에서 이제 정보, 전자, 소재 업체로 변신이 성공이 됐다. 이 점을 보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대표적 자동차 부품 회사로까지 LG화학을 꼽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 때문이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화학회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보 전자 소재하고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로까지도 꼽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적 발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으로 적용되는 그런 흐름을 LG화학만큼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실적이 나왔고 주가도 많이 상승한 상태인데 오늘까지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특징적인 종목이다, 독보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펀드멘탈이 안정적인 종목들이다. 또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상승의 질 역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올 이동평균선을 회복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점이죠. 1740포인트 오늘 종가까지 지지하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주 후반부로 들어서부터는 약간 좀 무거운 재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있고요. 이런 민감한 시점에서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23일로 실적 발표가 연기됐고요. 자동차들 현대차나 기아차가 다음 주로 연기돼서 내일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좀 기대해 보는데요. 최근에 부진했던 모습의 하이닉스가 시장이 좀 기로점이 되는 그런 지수대에서 어떻게 반등의 계기가 될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장세는 그래도 이어지겠지만 저희가 관심을 귀 기울이면서 이 악재 쪽으로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 밤에는 경제지표 발표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 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호재로 작용을 할까? 어닝 시즌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좋게만 보기는 힘든 그런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은요 오늘 퀄컴이나 코카콜라,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스타벅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나 웰스파고 같이 금융업체들도 중요하지만 어제 골드만삭스로 인해서 금융주가 한번 크게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은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의 실적 발표하고 전망 쪽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 퀄컴이 장 마감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그 실적 발표할 때 가장 먼저 관련 기업으로 거론됐던 기업이 LG전자하고 삼성전자였죠. 결국 한국 대기업의 칩을 공급하는 업체의 실적이기 때문에 세트 업체인 한국 대표 IT 기업하고 좀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제점은요, 1분기의 어닝 시즌 때 하반기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발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 우려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우려감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숫자로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본 실적 발표에 그렇게 우려했던 수치가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후의 전망이 역시 지속적으로 안 좋은 전망이 유지될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경우는 핸드셋 이외에 여러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부문이 좀 커버할 수도 있어서 핸드셋 부문이 이익에 차지하는 그 기여도가 퀄컴보다는 좀 낮다. 퀄컴만큼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 지난해 후반부터 오늘 현재까지도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이 핸드셋 부문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결코 쉽게 보아 넘길 건 아니고요. 최근 일방적으로 밀리던 스마트폰 쪽 상황이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퀄컴의 실적이나 전망이 절대적으로 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차원으로 보는 것보다 IT 산업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용으로 한국 IT 기업에 간접적이고 좀 심리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인지도 관심사겠죠. 오늘 밤 미국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퀄컴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퀄컴의 실적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수급 분석을 내려봐야 되겠죠.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순매수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시장 수급 상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지금 7포인트 상승을 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 구조상의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기관 쪽에서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다시 매도 쪽으로 지금 돌아선 그런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연기금이라든가 보험 쪽, 증권 쪽으로 이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투신 쪽에서는 이제 순매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현 구간에서는 이제 펀드의 환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수 부분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여전히 방향성 탐색을 이제 상승적으로 좀 잡아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7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51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 29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36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9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24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철강금속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기가 꾸준히 쏠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모두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 상위권에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사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상승률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 종목들 업종 내에서도 이제 편가르기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상위 5개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포스코, LG화학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순매수 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대체적으로 그 순매수 상위 3개 정도 종목까지는 상당히 좀 많은 규모의 금액이 순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우리금융,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외환은행 그리고 대한항공 순으로 순매도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기관 쪽에서의 그 순매수 흐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여전히 현대제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 LG화학, 포스코,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등으로 순매수가 지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입니다.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고려아연, 삼성전기, 한국전력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동시 순매수,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 쪽에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포스코, 그리고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KTNG 등으로 순매수를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금액상으로 상당히 큽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LG화학공이 외국인 기관 모두 100억 이상의 그 순매수를 보이는 아주 강한 흐름의 지금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철강금속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몇몇 종목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함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 S1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삼성테크인, 한화 쪽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우증권을 일단은 탄력 부족으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을 또 새롭게 편입을 좀 시켜보겠는데요. 현대제철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베스트 종목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 쪽, 특히 이제 기관들 쪽에서 이 연속 순매수가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부분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그 H영강과 이제 철근 부분에서 국내의 최대 전기로 제강업체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내수 철강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서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 조금 이제 그 유하게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면서요. 철근 수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하반기 이렇게 고로 사업 쪽 고로 2기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재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고로 1기에서는 이제 조기 안정화 등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를 하면서 10만 원을 갱신하는 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일의 장대 양봉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장대 양봉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시장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03,000원인데요. 현재가 부분부터 해서 10만 원까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하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하회를 한다 이러면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2만 원 단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95,000원에서 97,000원 정도 선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5일선이 이제 깨지는 부분이 되겠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원 아래에서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폭이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인 흐름 자체로 보면은 95,000원 정도 선까지 보면은 손절 라인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현금화하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 흐름은 계속해서 상승적으로 눌린다고 하더라도 상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핵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봐야겠다는 판단입니다. 시장의 핵심 종목이다라는 평가까지 내려주시면서 현대제철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조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중해신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해신약은 수지장세포를 이용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크레아잔이라는 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런 수지장세포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은 그런 회사 때문에 중해신약도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간암 치료제를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것이 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흐름상 보시면 지난 4월 5월부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1차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동인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상승 찬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쭉 밀고 가시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전략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은 최근에 고점을 박스권으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새로운 랠리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1월부터 제2고로가 가동될 거로 본격 가동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혜가 점쳐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미가 있는 자릿수가 좀 변경이 됐죠. 9만 원대 놀다가 1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 박스권 고점 97,000원의 강한 지지를 받을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대형주기 때문에 양봉이 이틀 연속 크게 난 상태에서 바로 쫓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0만 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준다면 매수를 한번 가담을 해봐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자티전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역시 자티전자도 그동안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티전자 같은 경우는 위치 정보, LBS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위치 항법 장치, GPS 칩의 탑재 의무화로 인한 수혜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자티전자, 매물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고점 부근 2,4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2,400원의 지지가 되는 흐름이라면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점 분할 매수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도 살펴왔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한 종목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좀 급등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라인의 지지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티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한가로 밀어 올리고 나서 주가를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고 상한가 간 자리가 2,400원인데요. 이틀 동안 거래가 실리긴 하지만 밀리지 않고 세워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재차 상한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급등주 패턴에서는 5일선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처럼 첫 상한가 나온 이후에 쭉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는 강한 흐름은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 3,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보고 지지라인 2,400원 반드시 지켜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은 하루 상한가 후에 이틀 조정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내일 정도 다시 한번 최근 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랠리 구간에 지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준비해서 넘어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한번 준비해봐라. 그 종목으로 자티전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느냐? 바로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조금증권 정윤성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일단은 그래도 상승 추세는 이어가려는 노력 계속해서 하고 예.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LG화학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LG화학 매수하신 분께서는 3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3.8% 현재 오르고 있고요. 이분이 지금 오르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고 수익을 거두고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상당히 좀, 탄력적인 그 종목의 움직임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셨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대장주, 어떤 거 있었죠? 또 IT나 자동차 그런 것들이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지금 해외 쪽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제 2차 전지를 납품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대장주로서 저는 이제 2차 전지주를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전부터 이런 모습이 이제 관측이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새롭게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그 매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상당히 매수 타이밍은 고가라고 생각하셨었지만 탄력이 있는 그런 종목에 편입을 하셨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가 33만 7,500원인데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한다고 하면 30만 원대 후반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지지선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테크니컬적인 면에서 보면 5일선 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또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인 매매 차익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비중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5일선이 21선 위로 급등했다. 그럴 경우에는 한 15%까지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또 한번 수렴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향후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유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LG화학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죠.
그래서 자동차주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네요. 현대차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7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1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8524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차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향후 전망까지 내려주시죠. 예. 우선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트를 먼저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오늘까지 딱 보면 이평선이 세 개가 모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내일부터 방향성을 한 번쯤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방향성은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회사의 전망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3분기부터 신형 아반떼나 그랜저 같은 그 신차 효과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고 글로벌적인 면에서 선진국 쪽에서는 뭐 자동차 수요가 준다고 하지만 신흥국 쪽에서는 꾸준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그 중심에는 현대차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아차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렴한 뒤에는 상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 비중이 크시지만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셔도 되실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가가 14만 7천 원인데 14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매수 비중을 70%에서 한 40% 이내까지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고 뭐 최종적인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한 17만 원 선까지 우선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그런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삼성 SDI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매수하신 가격이 18만 4천 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2,500원, 오늘 1%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손실권에 놓여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 SDI 역시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LG화학과 뭐 용어상박하는 그런 2차전지 대표주로서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라고 삼성전자 내에서 이제 휴대폰 쪽을 제작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지분을 5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S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 SDI의 그 2차전지 부분과 또 반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휴대폰 쪽 부분도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사셨던 가격대에서 약간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DI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는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차트 모양을 보시면 지지선 이렇게 받쳐서 가는 모습보다도 약간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LG화학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SDI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21선은 맞고 한 17만 9,500원 선까지 17만 9천 원 선까지도 아무래도 좀 빠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지선을 맞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매수 비중이 좀 작으신 분들은 30% 이내까지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23만 원 선까지도 우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 꾸준하게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신을 갖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한번 바라봐도 될 종목이다. 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삼성 SDI 역시 LG화학과 못지않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효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효성 비중 1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800원입니다.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 꼭 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효성 어떻습니까? 예,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생산 비중을 늘리고 또 신공장 증설까지 지금 하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을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지지선을 꼭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상황은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셨던 가격대가 지금 8만 6천 원대 되시는데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까지 우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 하지만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될 모습이 그 상승폭이 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끔씩은 이제 수익 실현 조금씩 하시는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수익 실현도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죠. 예.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저희가 호남석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호남석유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고요. 매수 가격이 16만 6천 원입니다.
비중이 많습니다. 이분 60% 비중이신데 그래도 수익권에 있네요. 좀 호남석유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6%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예, 예. 네, 이유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 예. 뭐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그 공시가 나왔다시피 이제 동남아시아 쪽 이제 회사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자원개발 쪽에서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금 보면 7월 19일 날 발표가 되면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상승폭이 이어지다가 한 번쯤은 차익 실현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본격적인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 있고 지금 M&A 같은 경우는 보통은 시장에서 과도하게 매수를 할 경우에는 안 좋게 볼 수는 있지만 호남석유와 지금 뭐 자회사들 편입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오늘같이 장대 양봉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뭐 사셨던 가격대에서는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5일선 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편입을 할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1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 선까지 우선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20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종목 국순당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국순당 1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월드컵 특수를 좀 누렸었던 그런 예, 예.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예. 막걸리도 예. 비롯해서 예, 그렇죠. 많은 뭐 술과 관련된 그런 예. 종목인데 예, 예. 최근에 좀 그 추세가 꺾였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국순당 같은 경우는 막걸리 뭐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뭐 월드컵 때 맥주를 많이 먹었는데 의외로 또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순당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컸었는데 최근에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경쟁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순당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이 그 도매라든지 그런 유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변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탐색의 여지가 보이는 구간이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수급을 바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 지지선이 지금 60일선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쯤에는 이평선과 봉이 만나면서 다시금 상승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지금도 뭐 국순당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는 만났을 때 만약 상승 흐름을 보인다 이럴 때는 매수를 하셔도 좋은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보를 주신 분께서는 아직은 손실을 보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다음 주 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사셨던 가격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17,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야 줘야 되지만 이런 국순당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봤었을 때는 2만 원 선 이상 1차적인 목표 주가는 그리고 25,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엔진 집단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바쁜데요. 예, 예. 네. 그래도 보람이 있겠죠. 예, 예, 그렇죠. 예. 네. 중국 엔진 집단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3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7,000원인데 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뜻이겠죠. 예, 예.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중국 엔진 집단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엔진 집단 성장성 굉장히 좋고 또 앞으로도 중국 내에서 자급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아나 뭐 제초기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의 수출 또 자동차 기아 같은 경우는 중국 내가 지금 미국을 제쳤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성장성은 상당히 무한하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그런 디스카운트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기다리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경우에는 또 상당히 우선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7,000원까지 뭐 언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기관들의 비중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 같은 경우는 뭐 8,000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저희가 앞서서 호남석유를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금호석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매수하신 가격과 그리고 또 비중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5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손실이 좀 있으시고요.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접근 전략, 일단 석유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연관지어서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금호그룹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하락폭이 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지금 일봉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가파르지만 주봉을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지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세는 좋고, 제가 봤었을 때 3, 4분기 때는 한 번쯤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화학 제품들에 대한 그런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자금률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 수출 비중은 늘되 경쟁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네.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6만 1,000원 선, 6만 1,000원 선에서 한 번쯤은 수익 실현 좀 해주시고, 아까 비중이 50%라고 하셨는데, 한 20%까지 한번 비중을 줄이시길 바라겠고, 나머지는 끝까지 갖고 가시다가, 5일선이 21선을 이탈할 때쯤, 그때쯤, 나머지 부분도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지고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꼭 야구 이야기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수익을 너무 극대화할 필요 없이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죠. 이번에는 매수 의견을 여쭌 분이 계십니다. 이수 엣지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권역인지, 매수가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엣지스 살펴보죠. 예.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이수입지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움직임이 좋다가 오늘 큰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를 하고 싶대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매수 하실 그런 자금 중에서 한 50% 정도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큰 음봉이 있다는 것은 또 이 지지선 한번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움직일 수 있을 때쯤, 그때쯤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세지수는 성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 주가, 만약에 이평선 다 뚫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2만 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고, 2차적인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상당히 바쁩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고요. 예. 저희도 정말 정신이 없는데, 이쯤에서 지금 코스피 상황부터 잠시 살펴보죠. 0.6% 오르면서 1747포인트 선을 현재 걷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내리면서 497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바로 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동일벨트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일벨트, 이분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실이 꽤 크신 그런 상황인데요. 동일벨트 매수하신 가격대가 9,670원입니다.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7,200원 선에 오늘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살펴봐도 올해 내에서는 이 가격대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매수하신 가격이요. 올 초인가요? 그때쯤이었던 걸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동일벨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동일벨트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로서 2차 전지 관련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들 움직이면서 동일벨트 같은 경우도 같이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고요. 우선 지켜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동일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선을 모두 뚫고 지금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사실상 가격대 위까지는 어떻게 지금 공격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거는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그런 공격적인 매수
매수가 어느 정도 되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선 지켜보시면, 아직 비중을 줄이시지 마시고요. 사셨던 가격대에 갔었을 때, 그때 움직임 보시면서 매수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때부터는 수익권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두산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역시 손실이 있으시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8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5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두산중공업 일단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미약한 모습인데 예. 두산중공업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담수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어서 두산주들 같은 경우 하루쯤 동반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를 자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최근에는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한 그 규제책이 지금 완화책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같이 주가의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의 장래성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에 대한 완화책, 그 다음에 원재력 관련한 그런 이슈들을 지켜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95,000원까지도 우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좀 홀딩 하시면서 향후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뜻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제너시스템즈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예.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넥스콘테크입니다. 추천 종목은. 그래서 지금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항상 나올 때마다 보호회로 배터리 팩이 필요한 그런 2차 전지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고 세계에서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무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그 매수 비중을 좀 두셨으면 좋겠었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LG화학이나 삼성 SDA에서 지금 스마트 모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같이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신성장 쪽은 지금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쪽에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출 비중이 나왔을 경우는 상당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2분기에는 중국 쪽에 있는 자회사들의 그런 실적이 안 좋았었지만 워낙 국내에서 있는 매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지금 10,000원 밑에서는 언제든지 사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10,000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동시호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내일 정도라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지 아니면 예.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나을지 그 예. 부분이 궁금하네요. 우선 2차전지 쪽은 우선 성장성은 있고 최근에는 시세를 한번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보시면 이쪽을 한 번쯤은 싸게 사실 것 같으면 지금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사자마자 수익을 바로 보고 싶다라고 보실 수 있다면 오히려 고점 매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선인 1,200원, 1,180원 선 이상에서 한번 이평선을 뚫어줬을 때 그때 사시면 수익률은 바로바로 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콘테크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정보증권 정윤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시호가로 넘어갔고요.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넘어가면서 코스닥 쪽 낙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